안녕하세요. 컴퓨터 닥터맨 CD맨입니다. 이번 시간에 엄청 전문가용 모니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ASUS의 프로아트 PA32UC라는 모델이고요. 32인치 화면에 UHD 해상도로 되어 있는 모니터입니다. 근데 ASUS에서 나온 전문가용 모니터답게 스펙이 상당히 좋아요. 후면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후면 인터페이스를 보면 HDMI 2.0을 지원하는 포트를 여러 개를 넣었고요. 그리고 USB-C 포트와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단자 또 두 개를 넣습니다. USB 3.0 허브 역할을 하는 부분도 넣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컴퓨터를 연결시키거나 다양한 기기들과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입니다. 주파수는 60Hz이고요. 이 모니터는 뭐 게이밍용 모니터라고 생각하기엔 좀 그렇고, 왜냐면 60Hz니까. 대신에 뭐 HDR을 지원하고 sRGB와 어도비 RGB 뭐 여러가지 타입의 색 컬러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색 깊이가 좀 풍부한 그런 모니터인데 10피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HDR10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적합한 모니터입니다. 실제로 이 모니터를 처음에 눈으로 봤을 때 컬러를 표현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녹색이 다른 모니터로 봤을 때 그냥 녹색처럼 보였다면, 얘는 녹색에서의 좀 더 밝은 녹색과 좀 진한 녹색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구별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좀 사진 작업이나 좀 컬러감 좀 깊은 그런 영상 같은 거 볼 때 확실히 차이 좀 많이 나는데, 제가 영상 하나만 잠깐 볼게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길게는 재생 못 하겠지만 HDR10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들, 데모 영상들이 있어요. 이걸 재생을 보면, 네, 지금 화면 확대해서 좀 중간중간 넘길게요. 네, 이런 화면들. 이런 부분이나, 네, 잠깐 멈출까요? 네,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아웃포커싱 돼서 지금 나오는 사진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지금, 보이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포커싱 되면서 이렇게 좀 뭉개지죠. 뭉개지면서의 그 개조, 표현 부분이 상당히 매끄러워요. 영상이 품질이 좋아서 더 그런 거긴 하지만, 사실 이 영상은, 웬만한 모니터에서 보면 되게, 이뻐 보이는 그런 영상이에요. 되게 깨끗하게 나오는데, 특히 이 모니터에서는 그 표현력이 더 좋기 때문에, 이 개조 부분이나 부드럽게 뭉개지는 부분들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니터는 뒤쪽에 있는 버튼 눌러서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모드 설정이 있는데 표준 모드가 있고요. sRGB 모드, 어도비 RGB, 뭐 REC 2020 모드라고 있는데 이것도 있고, DCI인가요? P3. 저도 잘 모르는 모드도 있고, HDR 모드도 있고요. 사용자가 정의하는 사용자 모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실제 사용할 때는 sRGB를 더 많이 쓸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진 같은 거 편집 작업하실 때 이걸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니터 자체를 이걸로 놓고 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sRGB나 또 선호하는 어도비 RGB나 뭐 자신이 원하는 모드를 놓고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리크 프리가 되는 모니터이고요. 당연하지만. 그리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필터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0은 이제 기본 모드고 1부터 이제 3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은 청색 계열의 빛을 좀 더 줄이는 거죠. 그래서 약간 노랗게 보입니다. 높이면. 눈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걸 올리는 거고, 만약에 색을 더 정확하게 봐야 된다면은 이거는 조정하지 않겠죠. 밝기나 콘트라스트, 채도, 색 조절, 감마가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웬만한 모니터 다 조절 가능하죠. 근데 이게 좀 특이하다면은 고급 설정에 들어보면 육축 색조라고 해서 육축 색조, 채도, 이 두 가지 조정할 수 있는데, 이거 외에도 개인이나 오프셋을 조정도 가능하고요. 색조나 채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부분에 대한 뭐 전체적으로 색이 막 확 바뀌거나 그런 거 말고, 레드 컬러나 그린, 블루 뭐 이렇게 해서 특정 컬러에 대한 값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니터 좋은 게 뭐냐면은, 전문가 작업을 하다 보면 컬러 빨간색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예를 들면 다른
실제 출력물과 맞추기 위해서 이걸 더 높인다거나 할 때 다른 부분 색깔까지 같이 막 올라가 버리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따로 구분돼 있어서 이것만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전문가용 모니터에만 추가된 거라고 하는데 이런 모드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변경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레드 하고 싶으면 색상 재조정을 하면 되고요. 그 외에 보면 명도나 뭐 저도 잘 모르는 모드지만 뭐 몇 가지가 있고요. 모션 싱크나 비비드, 픽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니터 자체에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 조절하거나 음소거 가능하고, 그리고 뒤쪽에 상당히 많은 인터페이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단자가 있는데 PIP나 PVP 뭐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모드는 뭐 HDMI 1, 2, 3, 4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썬더볼트 단자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용 가능하고요. 내려보면 이제 데모는 이제 그냥 두시고 액티브 싱크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그래픽 카드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걸 서로 연결시켜서 주파수를 같이 동기화 시킬 수가 있어요. 동적 디밍은 처음에 켜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밝기가 이제 자동으로 변하는 부분인데 이 모니터가 최대 밝기가 1000니트랍니다. 1000니트. 엄청나게 많이 밝죠. 그리고 HDR 이용할 수 있고, 또 밑에 보면 은은한 효과라고 이렇게 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색이 뭐라고 해야 되나, 명암이라 밝기가 전체적으로 다운이 돼요. 그래서 은은하게 이렇게 좀 밤에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드이고, 정보를 보시면 지금 UHD 해상도에 HDR은 지금 꺼져 있고, HDR 켜면은 그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밝더라고요. 제가 해봤을 때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밑에 있는 얘가 HDR인데 이걸 하면 약간 색이 좀 뭉개지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어두운 영상을 볼 때 많이 그 부분 잡아준다고 합니다. 실제 사용할 때는 제 경우에는 표준 모드가 제일 적당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거 사용할 때 이거가 변매품이긴 한데 같이 연결시켜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i1 디스플레이 프로죠. 네, 엑스라이트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거가 열어보면은 렌즈가 있죠. 이게 색을 읽어서 더 정확하게 컬러를 출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정기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긴 한데 보면 CD에서 설치를 해보면은 에이수스에서도 또 툴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프로아트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컬러를 교정하거나 아니면은 균일도를 교정하거나 이런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지금 이 아래 보이는 이 기기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는데 이걸 이용하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시킨 대로 이걸 갖다가 까고요. 이렇게 보이는 상태로 화면에 올려놓고 이게 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시켜 놓고 교정을 하면은 교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가 표현하는 색 표현 그 범위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목표치를 두고 실제로 이제 타겟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왔는지를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라면은 모니터를 처음에 나올 때 교정을 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표를 보면은 이제 화면의 품질 그런 거 갖다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실제 이제 집에 가져와서 설치를 했을 때 집에서 사용하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보면 조명이 뒤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되게 어두운 데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되게 밝은 데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 색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니터의 상태에 따라서도 컬러가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작업하시는 분들은 컬러를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놓고 계속 교정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너무 자주 교정하면 좀 귀찮으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교정해서 쓰게 되죠. 근데 이런 도구를 이용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썬더볼트 3 단자를 이용해서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이 모니터는 두 개의 단자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UHD 해상도의 모니터 보통 연결시킬 때 한 컴퓨터 연결시킬 때 두 대까지 연결이 가능해요. 대역폭 때문에. 그러니까 20GBps씩 각각 사용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노트북에 있는 썬더볼트 3 단자를 이용해서 지금 이 모니터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연결시키면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노트북도 전원을 이용을 하죠. 근데 썬더볼트 3 단자를 이용해서 이 노트북을 전원을 공급하면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요. 동시에. 그래서 지금 USB 테스터기를 좀 물렸지만은 20V에 전원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대충 지금 암페어가 1.81A 정도 나와서 대략 한 40W 조금 안 되게 지금 전원이 들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선이 좀 더 간편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HDMI 케이블 연결시키면 HDMI 케이블 연결시키고 또 전원도 연결시켜야 되고 해서 두 개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시키면 한 개만 연결시키면 이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전원 공급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모니터에는 전원 공급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전원선을 연결시킨 상태로 썬더볼트 3 단자를 연결시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원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을 간편하게 전원 공급하면서 썬더볼트 3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요. 실제 이 모니터를 처음에 봤을 때 제 느낌만 전해보면은 처음에는 눈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눈이 그렇게 편하진 않더라고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얘가 해상도가 높고 배율은 처음에 150%로 높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솔직감이 조정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글자 같은 거 봤을 때 좀 더 크기도 작고, 그러니까 제가 눈이 그렇게 뭐 엄청 시력이 좋고 그러진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이 조금 편안하진 않았어요. 근데 보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적응돼서 이제 괜찮아지는데, 적응됐을 때 이 화면을 봤을 때 차이점 뭐냐면은 지금 여기 레드가 있죠. 지금 장갑이 빨간색이고 지금 이쪽 보면 하얀색 부분에 다시 또 보면 인조대석에 뭔가 이렇게 검은 게 박혀 있는데, 이걸 봤을 때의 그 색 표현?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명확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되게 이게 실제로 모니터를 바꿔서 다른 모니터를 보면 이 빨간색이 이 색이 아니에요. 조금 더 어두운 빨간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보이는데 얘는 보면은 이 빨간색 안에서도 약간 이렇게 접힌 부분과 안 접힌 부분의 색깔 부분, 네, 그 부분이 아주 되게 명확하게 잘 보여서 확실히 색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좋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4K 모니터에 대한 조금 사람들의 환상이 있는데, 보통 윈도우 10 운영체제를 사용한다고 만약 계산했을 때 지금 제가 150%로 배열을 높인 상태입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해상도는 UHD 해상도로 돼 있고 텍스트 및 앱 항목 크기 변경해서 150%로 올려놨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아직 작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QHD 모니터 쓸 때는 이미지 썸네일 이걸 제일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변경시켰을 때 이게 생각보다 크게 커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도 이게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좀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UHD 해상도로 넘어와서 보면은 이 작은 썸네일에 대한 부분이 조금 크게 그때보단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는 부분에서의 그 크기, 항목의 크기 자체가 좀 작아져서 글자 크기도 좀 작아지고, 그래서 조금 그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4K 모니터 쓸 때 알아두셔야 될 게, 4K 해상도로 볼 수 있는 거는 영상이나 이미지예요. 이거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를 띄웠어요. 이렇게 띄웠을 때에 이거 가까이 눈으로 가져가서 본다고 했을 때 그 표현력, 그런 부분들이 훨씬 좋아지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항목 자체 크기는 실제로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옆에 있는 메뉴들에 있는 글자, 이런 부분들, 포토샵을 처음 열었을 때의 그 포토샵에 있는 메뉴 글자 크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작아져요. 그쵸, 보죠. 옆에 보면 이런 부분도 좀 작아지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200%로 UI를 크기를 변경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걸 하면 또 너무 커져요. 그래서 실제 작업할 때 이게 좀 작게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100%로 바꿨을 때 크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150%가 아니라 100%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이렇게 돼요. 글자가 눈이 좀 나쁘면 멀리서 보면 좀 잘 안 보여요. 보이긴 보이죠. 물론 어느 글자가 있는지 뭐 볼 수는 있죠. 근데 글자 크면 바로 확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데 좀 가까이서 봐야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크기예요. 그래서 150%가 이 정도고 실제로 배율 200%라면 이 정도 크기.
물론 배율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지만, 그때는 반대로 4K, 그러니까 UHD 모니터 쓰면서의 장점 부분이 좀 많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UHD 해상도의 모니터를 쓰면 한 화면에 작은 뭐 여러 가지 작업창을 동시에 띄워서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겠거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해상도에 따른 적정 화면 크기가 있기 때문에 좀 항목 크기가 100%로 하면 많이 작아진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0%가 제일 적당한 것 같고, 200%는 좀 사실 작업 양이 너무 이렇게 작업 띄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4K, 그러니까 UHD 해상도의 모니터를 구매하기 전에 미리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모니터는 뭐 사진 작업이나 되게 섬세한 작업들, 그리고 컬러가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작업들 할 때, 아니면 영상 같은 걸 볼 때 아주 정확한 컬러로 좀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쓰기에 좀 적합한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고,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전문가용 모니터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모니터겠죠. 참고로 보여드리진 않지만, 이거 글에도 있지만, 이 모니터는 엘리베이션이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엘리베이션이나, 아이고, 뭐 틸트나 스위블이나 피벗이나 전부 다 되는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빛 반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쪽 부분에도 턱이 없는데 끝쪽까지 아마 필름 같은 게 입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조명 때문에 빛이 막 난반사 되는 것처럼 반사돼서 보여서 좀 눈이 불편하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다른 모니터 쓰다가 이 모니터 쓰면 약간 색이 그 스펙트로 되면은 더 풍부하다겠죠. 근데 이게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색이 좀 너무 좀 진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먼저 들어요. 처음에는 보시면은. 그래서 조금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대신에 적응하고 나면은 다른 모니터 봤을 때 조금 색이 좀 칙칙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색이 좀 약간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모니터도 한번 적응되면은 이 모니터만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드네요. 네, 이 모니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살펴봤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